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강경화 장관과 우리 외교부 관계자들, 김현철 장관과 우리 통일부 관계자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공식, 비공식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8월 이후에 장관께서 한일 외교장관 접촉을 3번, 그리고 국장급 회담을 4번 했고, 최근에는 지난주일까지 국장급 회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도되지 않았지만은 비중 있는 장관급 인사의 비공개 접촉도 있었죠.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별도의 2분의 비중 있는 장관급 인사가 또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는 우리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왕의 즉위식에 이웃 국가로서의 축하를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이 계기를 통해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시죠? 예,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는데 그것을 외교장관께서 그 정도는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부인하시진 않으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될 수 있으면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서 이 크다란 물꼬를 터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그리고 칠레에서 열려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미 간의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물론 이 정상회담은 일본에서도 분명한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전향적인 자세를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 대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 당국 간에서는 각 급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요. 다만 그 현안에 대한 그 입장의 간극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국이 모두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측으로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미묘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이 돌파구를 잘 살리되 정상회담의 문제는 일본 측도 분명한 개선의 의지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이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이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의 존중,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들의 동의, 납득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외교 협상의 기술이고, 그것이 우리 외교가 가진 당면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외교장관과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관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들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우리 기본 입장,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료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또 이번 주에는 한미 방위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큰 원칙은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서 양국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담의 원칙을 해야 된다 하는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려요. 근데 그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50억 불을 요구했다 하는 것이 어떤 금년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의 전제가 아니다. 설사 그러한 것이 잠깐 언급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장기적인 희망사항이지 이번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그 50억 달러를 정확히 하면 49.5억 달러죠. 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합의했던 약 1조 남짓한 그러한 선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백한 선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 액수를 떠나서 함의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주한 미군 기지 철수 이후에 이 환경 정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소파 규정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이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인데 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주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고용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협상팀에 고용노동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외교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10분 공감합니다. SMA의 틀 안에서 SMA의 취지에 맞게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하는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금을 저희는 목표로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그 SMA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부는 지금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고용인들의 그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소파를 운영을 하면서 언제나 큰 현안이고 관심사입니다. 이번에 SMA를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의 참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외교적 환경이 어렵습니다. 4대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로서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이 4+1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우리 외교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5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 외교가 미중의 패권 싸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렸고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하나 보완해야 될 것이 국가안전보장의 NSC예요. NSC를 보면 우리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대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모두가 경제부처 장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기재부 장관 정도는 그 NSC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압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NSC의 기재부 장관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것에 대한 옳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과 건의를 드려서 그것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 장관도 같이 묻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금의 그 외교 전선에는 외교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가 많이 혼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국제 정치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 10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검토를 해서 그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직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그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NSC 운영 과정에서 대체로 한국의 어떤 특수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부처의 경제부처도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분야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